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34,724불 정도 되네요. 추세선을 완벽히 이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저항선이 33K, 그리고 그 밑은 28K, 29,000불 정도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29K에서 33K가 뚫리면 29K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신저점은 33K, 33,000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33K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28,800불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 리플 RSI를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잠깐 비트코인 RSI가 30까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RSI가 31.7 정도예요. 그러면 30까지 오면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 그때 많이 진입들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마 33K가 오게 되면 이 과매도 구간 30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33K가 신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전 과매도 구간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듯이 똑같죠. 지금 이 정도쯤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해외 차티스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데일리 하들 며칠 전 데이터인데, 이게 카포라고 트위터 팔로워만 27만 정도 되는 이 차티스트가 이야기하기에는 며칠 전에 나왔던 이 구간 아시죠? 이 구간 전 세계 차티스트들을 헷갈리게 했던 요거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그리고 0.75가 아니라 0.5라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0.5%씩 올리겠다는 그런 데이터를 기억을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는 힘들어지겠구나, 금리 인상이. 그래서 다시 떨어져서 오늘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차티스트들이 하는 말들이 페이크 트립 뭐 이런 뜻의 불 트랩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소를 가장한 액션, 페이크죠, 페이크. 자, 이런 약간 사기성 차트가 나오게 되면 하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자는 비트코인 불트랩 전개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더리움이 50% 이상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50%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 정도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요? 이더리움이 50%를 하락한다. 이 카포라는 차티스트도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5월 6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된 기사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불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인양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조금 신뢰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50% 빠진다는 건 인양반도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곰들이 마국간에서 쉬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 황소가 함정에 빠져서 굴복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때까지 비트코인과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질까요? 쉽게 인플레이션은 진정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별다른 이벤트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칭 수단,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신데, 주식과 디커플링이 돼서 한 번쯤은 비트코인의 명예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기가 올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데이터를 또 하나 볼 건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일리 하들, 요게 지금 5월 8일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거래자들에게 경고하는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저도 이분 트위터를 팔로우를 해서 매일 보고 있는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33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BTC가 3만 불 30K 이하로 급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33K도 무너지고 이분 생각은 28.8, 28,800불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그리고 주식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까요? 어쩌면 XRP 리플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까지 이런 걸 알고 SEC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SEC가 XRP 소송을 연말까지 내년까지 연기되게 만들었을까요?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절대 금리 정책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항상 미국이 그래왔듯이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힘들 때 지켜든 두 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전쟁과 그리고 통화 정책. 한번 엄청난 이슈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예측을 하시죠. 그 근원의 첫 번째는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된 그들의 부채죠. 그런데 전쟁 이슈와 코로나 이슈가 딱 같이 맞물려 졌죠. 러시아 디폴트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미국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전 세계의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코로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점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쟁을 이용을 하고 또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달러의 위상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들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살기 위한 어떤 대구책을 세워서 발표를 할 겁니다. 카포도 그렇고 크레더블 크립토도 그렇고 다들 3만 불 이하로 떨어지는 비트코인을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35K에서 50% 매수를 했는데 33K에서 이제 또 후방을 쳐야 되겠죠. 33K에서 후방을 쳤는데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28K에서 제가 단타용으로 쓰는 시드를 전부 집어넣겠죠. 28K에서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투더문이든 떡상이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유명한 차티스트든 크리에이터든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맞추는 거를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믿음이 아닐까요? 항상 그들이 말하는 거와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저는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즐깁니다. 한 번에 돈 벌 기회를 또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과 저와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뭐냐? 여러분들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BTC가 사라지겠다고 생각하는 걸 아마 적어도 60%에서 70% 정도는 감안을 하고 계실 거예요. 빵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비트코인의 이런 기회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질 않아요. 절대. 그 차이죠. 저나 여러분들의 약간의 이런 점으로 만든 벽이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방금 전에 두 가지 정도의 기사를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XRP와 그리고 미 정부 그리고 유럽 연합 이 세 곳의 공통 분모는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아주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작업 증명을 자꾸 들먹거리는데 분명히 그 안에 내포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단 작업 증명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밴시키려 할까요? 그리고 미 정부나 유럽 연합은 이해가 되는데 이 XRP가 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비트코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항상 봤거든요. 크리스 라센이나 브래디 갈링 하우스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브래디 갈링 하우스의 인터뷰를 꽤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변에 깔려있는 그의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드냐, 비트코인을 밀어내야, 비트코인을 약화시켜야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다,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혀 공통 분모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의 유럽 연합 그리고 XRP 그리고 미 정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 가지고는 그 공통 분모가 찾아지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라센이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린 그의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 정도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탈중앙화의 개념은 비트코인을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한된 몇몇의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대장주인데 그들이 만약에 시장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던져버리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알트코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표현을 했죠. 지금 또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XRP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미 정부 그리고 유럽 연합까지 두 곳은 국가고 또 두 곳은 민간 기업이에요. 그것도 암호화폐에서 영향력이 큰 리플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 경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두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영국과 미국 그리고 테슬라와 XRP, 이 네 곳의 공통점이 뭘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뒷생각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을 원할까? 어떻게든 그 전쟁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SEC와 XRP 소송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인물이죠. 윌리엄 힌만.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세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코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코딩을 입력을 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건 블럭의 크기를 무제한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줄였죠. 20초 정도로 줄여서, 작업 증명 방식이지만 비트코인이 10분에 하나씩 블럭을 생성을 했다면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줄였죠. 20초에 하나씩 블럭 형성을 할 수 있게 아주 그때 당시에는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온 코인들이, 제3세대 코인들이 이오스, 에이다 뭐 이런 애들은 속도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엄청 크죠. 그런데 이제 자꾸 XRP 소식에 이더리움과 윌리엄 힌만이 나온 이유는 2020년에 SEC가 리플을 고소했을 당시에
이더리움이 XRP와 시청 2위를 경쟁했던 코인이었는데 이 SEC 임직원이라든가 그 당시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SEC의 그때 재무이사였던 윌리엄 힌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윌리엄 힌만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그의 이메일과 그리고 그의 연설 때문에 XRP를 죽이고 이더리움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결국. 그런데 알고 보니 윌리엄 힌만이 SEC를 그만두고 어디로 취직을 했냐? 이더리움과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이런 모든 사실들에 관해서 엠파워 오버사이트라는 비영리 단체, 정부 그리고 정부 관료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서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곳에서 윌리엄 힌만의 이메일이 잘못했다. 분명히 그 안에 이해 충돌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전체 공개를 해라.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지, 그리고 왜 XRP는 어떤 이유로 증권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 명백한 데이터를 제출을 해라. 그런데 SEC는 계속 옹호를 하고 있고 윌리엄 힌만은 지금 SEC 직원이 아니다. 그리고 SEC 직원일 때 그의 연설은 단지 그의 생각일 뿐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 공식화된 자리에서 안 했어야 맞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가 그렇잖아요. 본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본인의 영향력으로 그 지위에 맞는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뭐 미국도 똑같습니다. 2018년 이더리움 프리패스 연설 전에 프리패스라고 표현을 했죠. 그냥 너는 암호화폐야.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아무런 어떤 조사 없이 규제 없이 그냥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패스. 이더리움을 몰빵을 했나 보죠. 지금 뭐 얼마나 이익을 받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윌리엄 힌만이 이더리움과 연결된, 이더리움과 조인이 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개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SEC와 XRP 리플과의 거의 사건 전말 아닐까요?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XRP가 이길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캥기는 게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인정하라. 그런데 사라레판 판사가 며칠 전에 SEC가 또 윌리엄 힌만을 옹호하려는 그들의 전술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또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끊임없이 올릴 거고, 그러면 끊임없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추락을 할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주식과 디커플링이 돼서 그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계속 주식과 커플링이 돼서 똑같은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